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진가 이성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풍경 사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무가지를 꺾어요, 촬영을 하시면서. 이유는 뭐 간단하죠. 내가 뭐 촬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시야를 가리거나 아니면 뭔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예전에는 뭐 옆에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꺾어버리는 그 몰상식한 사람들도 꽤 무척 많았었지만은, 요즘은 그런 분들은 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지나가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잠시 좀, 다른 곳에 집중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요. 풍경 사진을 찍으러 다니신다고 하면서, 자연에서 자라는 나무를 꺾어서 되겠습니까? 저도 뭐 여러 번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영월인가요? 상동 이끼 계곡 있는데, 거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평일날에 촬영을 갔어요. 뭐가 화면에서 하얀 게 보이더라고요, 숲 사이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무가지를 꺾어 놓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무가지를 그냥 옆으로 버려버리는 경우를 제가 좀 한번 목격을 하면서, 한 번은 또 언제냐면은, 지금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스키 경기장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가리왕산 계곡이죠, 거기가. 촬영을 한번 갔더니 분명히 있어야 할 나무 가지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계곡을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누군가가 톱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나무 가지의 두께가 한 이 정도 됐었는데, 그 나무 가지가 오히려 있어야지 좀 더 좋은데, 아마 그 사람 눈에는 그게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차에 아예 톱을 싣고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이제 몰상식한 경우도 제가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 산에 촬영을 다니다 보면 가끔 봐요. 한 2년 전인가요? 경상남도 통영에 산에 올라가서 진달래가 거기가 봄에 되면은 상당히 예쁘게 피거든요. 그 사람이 뚝뚝뚝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사람들 욕 얻어먹는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까지 욕 얻어먹게 해서 되겠느냐고. 저도 모르게 그냥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거기서 굉장히 크게. 근데 그 사람이 여러 명의 동료하고 같이 왔는데 굉장히 민망했나 봐요. 도대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어안렌즈로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위치가 여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안렌즈 저 자리에 있지 않느냐고. 저기가 어안렌즈로 촬영할 장소지 거기는 아니라고, 위치 선정을 지금 잘못한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약간 풀어지긴 했었는데, 갈무렵에 돼가지고서 아마 그 지역 분이신가 봐요. 경상남도 이런 쪽에 꿀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침 식사는 하셨냐?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 아침을 먹느냐? 그랬더니 이거 하나 드셔보시라고 하면서, 서울에서 왔냐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 쪽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이제 여기 유명한 빵인데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꿀빵이라고 하면서 주는데, 진짜 달긴 달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었는데, 이렇듯이 우리가 현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써왔던 방법인데, 제가 좀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 칼라타이라고도 하고 철근이라고도 하는데, 시장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이렇게 팔면서 이런 작은 토막으로 물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묶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요.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짐작 가능하실 거예요, 뭔지. 이런 거를 있잖아요, 좀 가지고 다니세요. 이거 가지고 다니다 보면 이제 가방에 넣기도 불편하고, 이 보관도 상당히 이게 또 까다로워요. 이게 여기저기 또 스크래치 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봐두셨다가 제발 좀 나무 좀 꺾지 말아주세요. 자, 보세요. 이제 풍경 사진을 찍으러 다니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삼각대들을 거의 가지고 다니신다고 저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각대를 가지고 다니면서요, 여기 아주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이 정도면 보이겠죠? 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느냐면요,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비닐봉투 전문점들이 있습니다. 비닐봉투를 파는 데가 있어요, 자기네가 만들어서. 그런 데를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 이 철근 이런 뭉치를 팝니다. 이렇게
시장 상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장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언제 구입을 했냐면은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구입한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 살 때 그 제가 사는 곳 주변에 그 시장을 갔더니 뭐 비닐봉투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이 뭉치를요 이렇게 해서 랩으로 쌌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수북하게 쌓아놓고 파는 거에서 저게 저거 뭐냐 그랬더니 얘기를, 봉투 묶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촬영을 다니면서, 나무 묶는 데 쓰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 달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2,000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길이를 한 5m, 10m 이렇게 그 토막토막 이렇게 잘라 넣었습니다, 집에. 잘라 놓고서 이걸 어디다 쓰느냐 하면요. 그 나뭇가지가 앞에 예를 들어서 가리잖아요. 그러면 이 철끈을 이렇게 풀으셔가지고, 이 매듭을요, 이렇게 풀러가지고, 한쪽 끝이 어디 갔나? 못 찾겠네? 막상 찾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한쪽 끝을 그 가리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는 겁니다. 이렇게. 잘 묶여요, 이게. 이 철끈이. 그 상당히 이게 결착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나뭇가지에 딱 묶어가지고요. 이 끈을 갖다 쭉 당기세요. 쭉. 그러면 어딘가 묶여 있으니까, 나뭇가지에 묶여 있으니까 이 나뭇가지가 딸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느 나무 줄기나 아니면 다른 나무 가지에다가 반대편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촬영을 할 때, 걸릴 때, 저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해서 묶어놓고 만약에 또 걸린다 그럼 제가 몇 개를 더 가지고 다녀요. 한 두세 개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또 다른 가지를 묶어서 또 그런 식으로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런 것도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일 수 있죠. 여러분들 그 사진 찍으신 지 그 경험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요, 만약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에 그 동료 작가 중에서 누군가가 그 좀 경험이 좀 오래된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그 뭔가를 이렇게 평상시에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거를 그냥 흘려서 보시지 마시고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궁금하시면은 물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다니느냐 하면요. 간단합니다. 이 삼각대를 보면은 이 헤드가 있습니다. 이 헤드, 이 손잡이 3웨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3웨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3웨이를 사용합니다만은 이 삼각대 이 손잡이 중에서 가장 긴 그 손잡이가 있죠, 여기에. 여기다 저는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그 양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두꺼운데, 이거보다 좀 얇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밀어요. 제가 한 두세 개 가지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를 다시 여기에 묶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딱 밀어 놓으면은요, 제가 촬영하는데, 그 지장도 없고 뭐 걸리적되지도 않고, 이게 뭐가 걸리적되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만약에 여기 살짝 걸린다 그러면 살짝 올려버리면 되니까. 이거는 뭐 고무줄이나 이런 것처럼 뭐 치렁치렁 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두세 개가 되면 이렇게 따로 놀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묶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묶어놓고 저는 가지고 다니다가 나뭇가지가 이제 걸리거나 아니면 뭐 촬영하는 데 있어서 뭐 좀 불편하거나 이러면은요, 그걸 묶어버려요, 한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나뭇가지를 꺾거나 이러는 행위를 저는 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뭐까지 가지고 다니냐면요, 그 과수원에서 쓰는 그 전지가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지가위까지 들고 다녀요. 저 봤어요, 진짜. 실제 전지가위로 자르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 전지가위가 얼마나 힘이 좋은 가위냐면요, 여러분들 저 가위로 과연 저게 잘릴까 싶은 것들이 잘려져요. 무지하게 힘이 좋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 전지 가위가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끝이 날카로우니까 그 부분을 뭘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카메라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제가, 저 뭐하러 가지고 다니느냐,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묻는 의도를 딱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 표정을 읽었을 거예요. 뭐라고 된통 뭐라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런 행위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르는 장면을 만약에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냥 확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런 걸 이게 눈에 이렇게 보면 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알려줘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풍경 사진을 찍으러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잘라서 되겠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거나 그랬었을 때 그 전지가위를 딱 보는 순간에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느냐고. 그 사람의 그 인격적인 문제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그런 거 들고 다니시지 말고 이런 걸 쓰십시오. 그러고서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고맙다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모르죠. 뭐 그 사람이 다음에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 이거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설사 지금 세월이 오래돼서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 정도 뭉치면 얼만큼을 쓰겠습니까?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이거 지금 한 4, 5천 원 아마 갈 거예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뭉치를 하나 사다가 집에다 두셨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셔야지 풍경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그냥 막 꽃 그냥 밟아버리고 자기 찍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꽃을 찍고 나서요. 다른 사람들 못 찍게 밟아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몰상식합니다. 그분이 뭐 지금은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저보다 약간 나이가 위거든요. 그 양반은 어떤 장면까지 봤느냐 하면은 그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디서 두런두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나 이렇게 하더니 뭘 먹고 있더래요. 뭐 식물 중에서 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그 촬영을 하고 나서 그 줄기인지 뭐 뿌리인지를 채취를 해가지고 초고추장까지 들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고 물었더니 인간 같지 않아 가지고서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저는 제발 카메라 좀 안 들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뭐 굳이 들고 다녀요. 다른 사람까지 요구 더 먹이려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뭐 그런 행위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사소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사소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경험으로 쌓인 거거든요. 그걸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제 유튜브 동영상이요. 뭐 그렇게 재밌는 유튜브는 아니에요. 뭐 저 자체가 재밌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꼭 도움이 될 만한 거 위주로 지금 그 영상을 만들고는 있는데 좀 많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 유튜브 동영상을. 왜냐하면요. 사진가로서 꼭 필요한 거 위주로 제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관심들이 없어서 그런지 피사체 보면 카메라에다 렌즈 장착해가지고서 뭐 달려들기부터 하니까 피사체에다 눈만 꽂고 피사체에다 대고 셔터만 누를 줄 안다고 그래서 저는 사진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연을 좀 어느 정도 아끼고 보호할 수 있는 좀 그런 자세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 영월 가면은 동강할미꽃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봄만 되면 거기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찍으러 온 것까진 좋은데 꽃을 그렇게 훼손을 시킨대요. 찍고 나서 난 못 찍게.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오죽하면은요, 꽃을 보호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서 카메라 들고 오는 사람들 보면은 막 쫓아다니고 한동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사진 찍는 사람들이 이게 지탄이 대상이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좀 솔직히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자연사진 찍는 사람으로서 풍경사진 찍는 사람으로서 어찌됐건 자연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자연을 훼손시킨다?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사소한 거지만은 제가 오늘 이거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반드시 촬영이 끝나면 이 철끈을요 풀러주셔야 돼요.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그 나무는 자기의 팔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을 못해서 그러지. 동물처럼 어떻게 뭐 이빨처럼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자리에서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팔이 이렇게 꺾인 채로 그 사람이 풀러주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일론끈 같은 경우는 뭐 강한 햇살 받고 그러면 사궈가지고서도 뚝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근데 이거는 철사잖아요. 속에 철사가 들어갔잖아요. 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철사가 굉장히 강하고 질겨요. 절대 안 끊어집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느냐면요.
저 아는 양반하고 그 강원도 그 대관령을 촬영을 갔는데 그 계곡에 내려가서 찍었어요, 사진을. 근데 이제 뭐가 걸리길래 그 큰 나무는 아니었어요. 그 물속에서 자라는 제가 보기에는 그 조그만 그 버드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버들이라고 하더라? 그 물가에서 자라는 이거 버들 강아지들 여러분들 사진 찍지 않습니까? 그 눈 쌓인 계곡에서 그 흰 눈을 배경으로 해서 이른 봄에 그 나무예요. 근데 제가 그게 가려가지고서 이렇게 가을에 그 단풍을 찍으면서 옆으로 묶었던 기억이 나요. 오면서 보니까 여기에 이 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이 어디 갔지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묶어놓고 제가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촬영을 할 때 반드시 풀어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번에 뭐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한 2년인가 있다 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갔더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를요. 그 계곡 같은 데서 2년이면요 굉장히 뭐 풀도 많이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끝내 이 철끈을 풀어주질 못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2015년이나 16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 5년 됐죠. 지금까지도 그게 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왜냐면 미안하잖아요. 그 나무가 스스로 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조그만 표찰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 같은 거 아무거나 한 이 정도만하게 해서 여기에다가요 철근 풀러주고 갈 것이라고 해가지고서 문구점 같은 데 가면 코팅을 해줍니다. 코팅을 한 상태로 구멍을 뚫으셔가지고 끈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묶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방에다가 그 가방 보면은 왜 우리가 위에 손잡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끈 묶자마자 이거를 바로 꺼내서 이 철근 조그만 토막으로 해가지고 묶어 놓으세요. 그러면 촬영이 끝나고 나서 그 카메라를 수납을 하건 가방을 잠그건 어찌됐건 뭔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이게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항상 풀어주시고 만약에 잊어버리면 그 나무는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까지 가르치듯이 얘기한다고 오해하진 마세요. 왜냐하면요 너무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기본적인 그 교육들도 조금씩 받고 이 사진을 먼저 찍은 사람들이 그 예전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본인들이 경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서클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인터넷 시대 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면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끼리만 모이고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끼리만 모여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필름 찍던 사람들은 디지털을 모르고 디지털로 사진 배운 사람들은 필름을 잘 모르고 이러면 이게 이 양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필름 찍던 사진 시절에는 오래된 사람이나 새로 시작한 사람이나 막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울 것들이 있었어요. 그 디지털 시대 이후에는 그렇게 양분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게 전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다.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촬영이 지속이 되다 보면 그게 몸에 배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아무리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이 싫어도요. 들을 건 좀 들어야 돼요. 라떼는 말이야가 요새 상당히 유행이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거를 비꼬아서 얘기하시는 건 저도 아는데 일단 그래도 그 사람이 오랜 경험에 의해서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조심할 점 얘기해 주고 이러는 것들은 배워야 돼요. 쓸데없는 잔소리는 뭐 자기가 알아서 걸러서 들을 건 들어야 되겠지만 젊으신 분들도 요새 뭐 촬영 나가서 자연이지만 나름대로 촬영 기법도 동원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테크닉들은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진 걸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점들 잘 알아두셨다가 그 사진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